그동안 말이 많았던 실손보험 개편안이 마침내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요. 특히 초기 가입자분들의 보험을 법령을 바꿔서라도 강제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으로 한동안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우려 섞인 시선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오늘 저는 추측이나 예상이 아닌 발표된 최종안의 사실만을 기반으로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 변화의 파도가 기존 가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냉철하게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앞으로의 의료비 부담을 결정지을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가장 합리적인 길을 찾으실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실손보험 개혁의 핵심을 꿰뚫어 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이 개혁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 본질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실손보험은 시기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비교적 낮은 자기 부담금으로 인해 일부 가입자들이 과도한 의료 서비스를 유발을 했고, 이는 실손보험 전체의 지속 가능성마저 저해하는 문제로 꾸준히 지적이 되었어요. 특히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가 확대가 되고, 이로 인해 의료 인력이 필수 의료가 아닌 비급여 항목으로 쏠리는 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데이터를 보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더욱더 명확해지죠.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2017년 4조 8천억 원에서 2023년 8조 2천억 원까지 불과 6년 만에 70%나 급증을 했습니다. 2023년 청구 항목을 보면 도수치료 같은 근골격계 질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이 두 항목만 합쳐도 전체 비급여 청구액의 57%를 넘어섰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 비급여 항목에 정해진 가격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수치료는 가장 저렴한 병원이 8,000원인데 가장 비싼 곳은 50만 원에 달해 무려 62.5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데요. 허리 디스크 수술 중 하나인 신경성형술 역시 최저 20만 원에서 최대 380만 원까지 19배나 차이가 납니다. 자기 부담금이 0%에서 10%에 불과한 초기 실비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선택을 하기가 쉬운 구조였던 거죠. 결국 일부의 과잉 진료가 보험사에 막대한 적자를 유발을 했고, 그 피해는 선량한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금융당국이 더는 지체할 수 없다 판단을 하고 개혁이라는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러한 개혁 배경 속에서 가장 큰 우려를 낳았던 쟁점은 바로 강제 전환 문제였는데요. 과거에 좋은 실손보험을 정부가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걱정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최종 확정안에 따르면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을 강제로 재매입하려던 계획은 전면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즉, 현재 1, 2세대 실손보험을 보유한 가입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여러분의 보험을 강제로 5세대로 바꿀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희망자에 한해서만 재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더 주목할 점은 전환을 원하는 기존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심사 없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 4세대로 전환을 할 때 다른 병력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정신과 질환 치료력이 있으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만 했는데요. 제 경험상 대부분 거절 처리가 됐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심사 과정 없이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높은 보험료 때문에 전환을 고민했지만 특정 병력 때문에 거절될까봐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새로운 선택지가 열린 셈인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5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 보험과 비교해서 무엇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달라지는지 항목별로 나누어서 면밀히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보험금을 청구하셨던 분들이라면 진료비 영수증에 나와 있는
보면 급여와 비급여 이 두 가지 항목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먼저 급여 항목인데요. 입원의 경우 중증 질환의 가능성이 높고 의료 남용의 소지가 적다고 판단을 하여 현행 4세대와 동일하게 자기부담률 20%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외래 진료, 즉 통원 치료 시에는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어요. 기존에는 병원비의 20%와 병원별 공제 금액 10,000원, 20,000원 중 큰 금액을 부담을 했지만 5세대부터는 여기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가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50%로 책정된 항목을 치료를 받는다면 5세대 실비 가입자의 자기부담률 역시 50%가 되는 거고, 그럼 기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장하지 않았던 제왕절개 시 발생하는 급여 비용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이제 개혁의 핵심인 비급여 항목을 살펴볼 건데요. 5세대 실비는 비급여 치료를 중증 질환과 비중증 질환으로 구분을 해서 보상 체계를 완전히 차등화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암이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 특례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의 비급여 보장은 기존 4세대와 동일하게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없었던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신설이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4세대 실비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치료비가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30%와 3만 원 중 큰 금액 1,5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했는데요. 5세대 실비는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에서 중증 질환으로 입원을 해서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더라도 환자의 연간 자기부담금은 최대 500만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 자기부담금이 1,500만 원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500만 원의 자기부담금만 납부를 하면 되는 거니 환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비중증 질환의 비급여 항목인데요. 이 부분의 보장은 대폭 축소가 되었어요. 첫 번째, 연간 보상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5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 기존에 없었던 입원 1회당 3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신설이 됩니다. 세 번째, 자기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되며,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그동안 비급여 청구와 상당수를 차지했던 도수치료, 체충격파, 증식치료와 같은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가 보상하지 않는 항목, 즉 면책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실손보험의 역할이 경증질환 비급여 보장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큰 변화입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지금까지 5세대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토록 복잡하게 바뀐 제도 앞에서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희 보험 팩트체크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최종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가입 주기가 없는 2013년 4월 이전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 만약 현재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당장 보험료를 내기 너무 어려워서 대출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보장 내용만 놓고 보면 현존하는 그 어떤 실손보험 상품보다 월등한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실손보험은 제가 생각했을 때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40세에 가입했던 보험료가 60세, 70세가 되면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60세가 넘어가면서 실손보험 가입률은 66%로 떨어지고 70세 이후에는 26.5%, 80세에는 1.1%까지 급락을 하는데, 이는 비싼 보험료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의 보험료가 괜찮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이유죠. 다음, 현재 보험료가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거나 병원 이용이 거의 없어서 보험료 대비 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분들, 그리고 어차피 재가입을 통해서 5세대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2013년 4월 이후에 2세대 가입자분들을 위한 전략인데요. 이 경우 실선 전환을 통해 보험료 절감과 그 차액을 활용한 보완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런데요. 예를 들어 현재 1, 2세대 실비로 월 20만 원가량의 금액을 내고 있다면 성별과 직업, 연령별로 금액은 물론 조금씩 다를 테지만 이를 4세대나 향후 나올 5세대로 전환을 해서 보험료를 3만 원대, 4만 원대, 5만 원대 이런 식으로 크게 낮추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낀 15만 원, 17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각종 진단비나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비, 수술비 등 핵심적인 보장의 공백을 확실하게 메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오른다 이런 걱정 없이 노후까지 안정적인 보장 자산을 구축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5세대 실손보험의 모든 것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행히 강제 전환의 우려는 사라졌지만 비중증 질환에 대한 비급여 보장은 대폭 축소가 되었다. 이는 실손보험의 역할이 과거의 사소한 병원비까지 모두 보장을 하는 만능 보험에서 이제는 암과 같은 중대 질병의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막아주는 핵심 안정망으로 명확하게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관점도 변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실손보험 하나만으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축소된 보장의 빈틈을 비갱신형 종합보험과 같은 다른 안정장치로 꼼꼼하게 채워서 보다 다층적이고 안정적인 의료비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금융상품에 대해서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우리의 진심은 이렇습니다. 보험 가입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유지입니다. 보험 점검을 하실 때는 소비자의 경제력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설계사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보험 팩트체크는 항상 객관적인 팩트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